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도와줘요 진쌤의 강의 주제는요, 바로 진로입니다. 진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주 브랜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로란 개념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라는 것을 하는데요. 농구 중에 파울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파울이냐면 어떤 곳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블 치면서 갈 때 그 앞길을 억지로 막아서는 걸 바로 진로 방해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진행 경로가 어떻게 돼? 할 때도 진로를 사용하고요.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내 삶의 비전 혹은 방향성, 길, 여러 가지 용도로서 진로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하죠. 오늘 알아볼 진로는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적는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나의 진로는 무엇이고 내 적성이 무엇이고 내 꿈, 내 직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까? 뭔가 내 진로를 정하기가 너무나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진로의 정의가 무엇일지, 진로의 의미, 개념, 또 진로를 설정하는 법,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설정했었을 때 좋은 우리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셨다시피 이 로라는 한자가 어떤 한자일까요? 바로 길로자입니다. 그래서 진로란 건 대부분 길의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너의 진로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말했을 때 그 진로는 결국 너의 삶의 방향성, 길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란 속성이 우리의 진로와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땐 내 미래, 꿈, 목표, 삶의 이유 등에 대해서 진로를 찾곤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진로를 정할 때는 꿈과 직업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 진로를 적으시오 라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쓰잖아요. 내 진로를 적으시오. 거기다가 보통 무엇을 쓰냐면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과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전공을 쓰기도 하고 혹은 직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직업은 진로에 있어서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진로란 건 먼저 길이란 특성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몇 개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보로서 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자전거로 갈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많이들 뭘 타고 갈까요? 자동차를 보통 타고 가겠죠. 이렇게. 좀 귀엽나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통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아니어도 뭐가 있을까요? 기차도 있고 에어부산, 즉 비행기로도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동수단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길이란 건 뭘 택해야 되냐면 이동수단이란 것을 택해야 되는데 이 길에 있어서 이동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내비게이션 많이들 사용해 보셨죠? 내비게이션을 보면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수단에 따른 길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것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최적화된 길을 알려주죠. 예를 들면 가기 편한 길, 예를 들면 시간이 단축되는 길, 막히는 길, 좀 안 막히는 길, 혹은 짧은 길, 돌아가는 길, 경치가 이쁜 길. 우리가 길은 되게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들 중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이란 거는 굉장히 이동수단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국도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이로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길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길 하나 정하는 것도 이렇게 막연하고 너무나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 삶의 길을 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로란 건 이 길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이란 건 반드시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동수단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거에 따른 길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쓰면 처음에 네이버 지도 저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이버 지도 보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칸이 구분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뭐 도보, 여기는 자동차, 흔히 말해서 택시 같은 거죠. 또 여기는 뭐 대중교통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보냐 자동차냐 대중교통마다 당연히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이동하는 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설정하죠. 그 다음에 위에 두 칸을 보시면요. 이 두 칸에 뭐라 써져 있냐면 위에는 출발지를 정하고요. 아래는 뭐냐면 도착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세 가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동수단을 정하는 것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정하기 위해선 내 삶의 길 정하는 것 역시도 출발지, 도착지, 이동수단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로를 설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모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로를 정한다는 것은 앞서 드린 이 예시처럼 내 삶의 도착지와 출발지 그리고 이동수단을 설정하는 것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출발지와 인생에 있어서 도착지 혹은 이동수단들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직업을 정할 때 정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예시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을 할까요? 내가 뭔가 내 진로나 직업이나 어떤 것을 할 때 잘하는 것을 내 삶의 꿈과 직업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혹은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하는 것을 하면 당연히 내가 잘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가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효율적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고 성과가 좋진 않더라도 뭐 할까요? 뭔가 정신적인 마인드, 내 감정이 좀 좋고 즐길 수도 있고 뭔가 노력도 조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과 성과 측면은 없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은 이 잘하는 것은 좀 결과론적에 가깝고 좋아하는 것은 과정론에 조금 더 가까운데 이렇게 이동수단, 내가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택할지 혹은 그 가는 과정이 좋은 이동수단을 택할지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일 효율적인 수단은 당연히 비행기일 겁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물론 돈도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근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갔을 때 비행기로 가면 맨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하늘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물론 내가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정했을 때는 뭔가 지치고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알겠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난이다는 거는 알겠지만 결과도 뭐 좋지는 못하겠죠. 몸은 좀 힘들어지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만 자전거로 타고 가면 뭐가 있죠? 낭만이 있잖아요. 이 낭만이란 거는 우리 경험과 기억 속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항상 그땐 좋았지, 그때가 너무 그립다 이런 추억과 회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다 보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즉 결과적인 어떤 효용을 택할지 과정에 있어서 즐거움을 택할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잘하는 것들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고 고민해보니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싫어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엄청 잘하지만 싫어해 본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취미 생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취미 생활을 하면 항상 비교되잖아요. 물론 전 프로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지만 제가 노래 부르는 것에 재능이 있고 워낙 좋아했었더라면 전 반드시 가수가 됐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뭐하니까?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좋아한다 해서 저는 잘하지 못해서 노래 부르는 것에 내 생업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아하는 것은 결국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어느샌가 점점 싫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항상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선정할 때마다 좋아하고 싶었던 것, 흥미가 갔었던 것 위주로만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도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육 이런 거 관심 있고 제 스스로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했고요. 그 전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강사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양한 부분에서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어떤 일도 했었냐면 여행사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여행을 갔을 때 수학여행이나 수련을 갔을 때마다 그 곁에서 같이 안전지도사가 따라 붙습니다. 안전지도사가 여행 일정 기간 내내 같이 붙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행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그들의 여행 자체를 지도해 주는 것들이 안전지도사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보면서 저는 제가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게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대하는 것이었고 또 교육하는 것이었고 지도하는 것에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도전해 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전지도사, 심리상담사, 혹은 교육자, 강사, 유튜버 제가 잘하는 그 적성을 갖고 이동수단을 갖고 있는 채로 여러 가지 길들을 선택해 본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정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길들을 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물론 좋아하는 길이 아니어서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점점 자신감과 경험들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내 재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여러 과정의 길들을 선택하다 보면 점점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의 감각들은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혹은 부담감, 긴장감 이런 것들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잘하는 것을 하면 대부분 좋아하기 마련이고 잘하는 것을 하다 보면 더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즐기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MBTI, TMI 강의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내 자신의 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성격 유형 검사처럼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내가 어떤 것에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역시도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잘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게 빌드업하는 과정, 즉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